그녀가 당신을 사랑하지만 드러내기 두려워하는 10가지 신호. 사랑에 빠진 사람들이 낭만적인 척하기보다는 도움이 되는 척하며 사랑을 숨기는 경우가 많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두려움이 고조되면 애정은 계획, 타이밍, 그리고 사소한 수습을 통해 슬며시 드러납니다. 심리학자들이 금방 알아차리지만 대부분의 남자들이 놓치는 놀라운 신호 10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신호는요, 감정이 깊을 때만 나타나기 때문에 무시하기 가장 어렵습니다. 처음이시라면 남성을 위한 1일 데이트 조언을 드립니다. 아래에 의견을 남기고 구독을 눌러 계속 성장하세요. 첫 번째 포인트. 그녀는 당신에게 다가가기 위해 안전한 우회로를 만듭니다. 가치가 먼저, 감정은 나중에. 그녀가 이야기하고 싶지만 너무 뻔해 보일 위험을 감수할 수 없다면 그녀는 도움을 주는 방식으로 연락을 취할 것입니다. 당신이 유일하게 잘하는 결정에 대한 의견을 묻거나, 당신이 언급한 문제를 해결하는 링크를 보내거나, 당신이 미팅이 없을 때 잠깐 정신건강검진을 요청할 것입니다. 이것들은 무작위적인 접촉 지점이 아니라 가치로 상호작용을 정당화하는 의도적으로 설계된 통로입니다. 그 아래에는 발을 들여놓는 원칙이 있습니다. 사회적으로 방어적인 작은 부탁으로 시작해서 대화의 문을 열어두세요. 타이밍에 주목하세요. 그녀는 당신의 응답 가능성이 높을 때 또는 시시덕거리는 것보다 전문적이고 도움이 되는 답변으로 분류할 수 있을 때 메시지를 보냅니다. 그녀의 속마음을 드러내는 것은 대화 주제가 아니라 정확한 의도와 실질적인 질문을 던지고 대화가 더 나은 방향으로 안전하게 흘러갈 때 느껴지는 그녀의 작은 에너지입니다. 두 번째 요점. 그녀는 자신을 드러내기 시작하다가 급하게 브레이크를 밟고 나중에 다시 마음을 엽니다. 문장 중간에서 이를 알 수 있습니다. 그녀는 가족 간의 갈등, 깨지기 쉬운 목표, 과거의 상처 등 실제적인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가 농담으로 화제를 돌리거나 주제를 바꾸거나 알림이 울리지 않았던 알림을 확인합니다. 그날 밤, 당신은 그녀가 생각을 마무리하는 음성 메모나 조용한 DM을 받게 됩니다. 이러한 간헐적인 리듬은 허황된 이야기가 아니라 점진적인 공개입니다. 그녀는 당신의 호기심이 방해 속에서도 살아났는지, 그리고 당신이 그녀를 잡아당기지 않고 문을 열어줄 수 있는지 시험하고 있습니다. 당신이 그 말을 기억하고 부드럽게 다시 한번 초대하면 언니가 당신을 놀라게 했다고 하셨잖아요. 어떻게 된 거죠? 그녀의 모든 감정이 진정됩니다. 두려움은 모든 것을 침묵시키는 것이 아니라 의미의 경계에 브레이크를 밟는 것입니다. 다시 시작하는 것은 안전이 확인된 후 그녀가 당신과 함께 있기를 원하는 바로 그곳에 의미가 있다는 증거입니다. 세 번째 요점. 그녀는 자신의 부정 가능성을 그대로 유지하는 대체된 칭찬을 합니다. 나는 당신을 좋아해요. 대신 당신의 생태계와 당신이 그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을 칭찬합니다. 당신의 친구들은 당신이 마치 그들의 벌처럼 당신을 응원해요. 당신의 플레이리스트는 내 오후를 달래줘요. 긴장된 방에 당신이 들어서면 사람들이 더 편안하게 숨을 쉴 수 있어요. 이는 객관성으로 포장된 감탄입니다. 당신이 화답하지 않으면 그녀는 그저 관찰 속으로 후퇴할 수 있습니다. 심리적으로는 인상관리입니다. 노골적인 욕망이 아니라 능력과 영향력을 통해 따뜻함을 표현하세요. 그녀가 얼마나 구체적인지 들어보세요. 모호한 칭찬은 사회적으로 기름때가 될 수 있지만 확실한 칭찬은 주의와 시간을 필요로 합니다. 누군가가 감정을 드러내는 것을 두려워할 때 존중은 애정을 담는 안전한 그릇이 됩니다. 그녀는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를 암시하는 방식으로 당신의 행동을 묘사할 것이고 그 숨은 의미는 거의 항상 빛을 발합니다. 네 번째 요점. 그녀는 당신의 회복 속도를 측정하기 위해 작은 신뢰 충돌을 만듭니다. 신뢰 충돌은 그녀가 실수로 일으키는 위험 부담이 적은 불안정한 상황입니다. 계획을 잘못 인용하거나 당신을 너무 날카롭게 놀리거나 당신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세부 사항을 잊어버린 후 당신이 그 순간을 얼마나 빨리, 얼마나 친절하게 회복하는지 관찰합니다. 이것은 마이크로 스트레스 테스트입니다. 거절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은 나를 사랑해 줄래? 라고 묻지 않습니다. 그들은 내가 완벽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 라고 묻습니다. 거만하게 굴지 않고 명확하게 설명하거나 점수판에 에너지를 주지 않고 미소 짓거나 상호작용을 안정시키기 위해 실수를 조금 감수하면 그녀의 신경계는 녹색 깃발을 잡습니다. 이 순환을 반복하면 그러한 충돌이 결코 서투른 것이 아니라 신중한 실험이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녀는 당신의 파열과 회복 패턴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마찰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회복의 신뢰성이기 때문입니다. 5번 포인트. 그녀는 호의를 받아들이기를 거부하고
빚을 탕감하기 위해 이퀄라이저를 만들어냅니다. 사랑이 위험하게 느껴지면 의존도 위험하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그녀는 도움을 거절하거나 받아들인다면 즉시 장부의 균형을 맞춥니다. 당신이 필요하다는 것을 몰랐던 자원, 완벽한 소개 이메일, 그녀가 우연히 본 당신이 가장 좋아하는 희귀한 간식 등을 말이죠. 이는 손실 회피 심리에서 비롯된 선제적 호혜입니다. 그녀가 당신에게 빚진 것이 있다면 그녀는 드러나고 빚이 있다면 그녀는 안전합니다. 그녀의 이퀄라이저의 정확성을 살펴보세요. 무작위가 아닙니다. 당신의 정확한 마찰 지점, 당신이 계속 잘못 놓아둔 어댑터, 10분을 절약해주는 경로, 엘리베이터에서 중얼거렸던 문제에 대한 답을 주는 기사를 겨냥합니다. 그런 외과적인 배은 나는 주의를 기울이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지만 빠른 계산은 여기에는 아무도 영향력이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은 두려움과 애정이 손을 잡는 것입니다. 6번째 요점. 그녀는 실제로 원하는 계획의 미래를 최소화합니다. 부드러운 초대장을 띄우고 낙하산을 달곤 합니다. 그 전시를 보러 가자. 네가 실증나지 않는 한 말이야. 언젠가 커피 한잔 하러 가자. 아마 너도 취했을 거야. 새로운 곳에 가보는 것도 재밌을 것 같아. 아주 은밀하게. 이는 선제적 거절 관리입니다. 쉽게 빠져나갈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줌으로써 그녀는 거절이라는 단서를 듣는 것을 피합니다. 몇 주에 걸쳐 반복되는 메시지입니다. 변명을 늘어놓은 작은 초대장들이 조금씩 다른 포장지로 계속 등장합니다. 신호를 시험해보고 싶다면 낙하산이 펼쳐지기 전에 초대장을 받아보세요. 날짜, 시간, 장소 등 구체적인 내용을 제시하세요. 확신은 겁먹은 사람들에게 베푸는 친절입니다. 모호함은 그들을 대기실에 가두고 잡지를 다시 정리하게 만듭니다. 잠깐 멈추세요. 이런 심리학적 이야기를 더 듣고 싶다면 구독하세요. 피드에서 길을 잃는 대신 다음 에피소드를 볼 수 있도록요. 7번째 요점. 그녀는 주변적인 친밀감을 큐레이팅한 다음 조절하기 위해 사라집니다. 주변적 친밀감은 적은 노력으로 충실하게 전달되는 섬세한 접촉에서 비롯되는 은은한 친밀감입니다. 당신만의 농담을 엮어주는 밈, 일련의 맥락을 담아내는 단 하나의 이모티콘 반응, 당신의 주에 딱 맞는 노래. 그녀는 그 실타래를 따뜻하게 유지하지만 더 이상 이어지지 않을 때까지는 그렇습니다. 그러다가 잠시 침묵을 흘립니다. 벌이 아니라 조절의 의미로요. 사랑하는 사람과의 친밀함은 흥분, 희망, 두려움을 증폭시키고 침묵은 일종의 압력 밸브입니다. 조절과 무관심을 구분하는 신호는 바로 지속성입니다. 그녀가 돌아오면 마치 시간이 흐르지 않은 것처럼 마지막 열린 고리를 다시 시작하며 종종 이전 대화에서 끝나지 않은 비트를 언급합니다. 안녕 자이가르니크 효과. 그녀의 부재 후 정확한 온기가 느껴진다면 당신은 신경계가 약효를 조절하는 것을 보고 있는 것이지 물러나는 것이 아닙니다. 8번째 포인트. 그녀는 해롭지만 구속력이 있는 작고 공유된 비밀을 만들어냅니다. 개인적인 암호라고 생각해보세요. 카페의 별명, 붐비는 방 안에서의 수신호, 크루아상을 평가하는 작은 척도처럼요. 겉보기에는 장난스러워 보이지만 실제로는 애착의 결과물입니다. 최소 집단 패러다임은 임의적인 표식조차도 충성심을 만들어낸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두 사람 사이에서는 그러한 표식이 미세한 유대감이 됩니다. 그녀는 공개적인 꼬리표를 달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아서 낮에는 부인할 수 있지만 감정적으로는 부인할 수 없는 개인적인 표식을 만듭니다. 그 증거는 바로 유지 관리입니다. 몇 주 후 그녀는 문자 메시지에서 그 코드를 재사용하거나 마치 두 사람만 떠난 여행의 기념품인 것처럼 대화 중에 별명을 꺼냅니다. 두려움은 선언을 피하고 사랑은 가까이서만 볼 수 있는 깃발을 꽂습니다. 9번째 포인트. 그녀는 당신의 강점에 맞춰 정밀하고 취약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광범위한 고백 대신 그녀는 당신이 잘하는 것에 맞춰 조절된 한 가지 부드러운 지점을 선택합니다. 당신이 프레임워크를 만드는 사람이기 때문에 복잡한 아이디어를 구조화하는 데 도움을 요청하거나 낯선 사람들로 가득 찬 방에서 당신이 침착하기 때문에 네트워킹 행사가 두렵다고 인정합니다. 이것은 조종이 아닙니다. 가설 검증입니다. 내가 그에게 중요하지만 다루기 쉬운 것을 건넨다면 그는 조율되고 상냥할까? 그녀는 두 가지를 측정합니다. 조율 적절한 층에 반응하는가? 과 억제 그녀가 정한 경계 내에서 그것을 유지하는가? 입니다. 그녀가 당신의 제안이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말해주기 위해 돌아올 때 그것은 행정적인 업데이트가 아닙니다. 그녀의 신경계가 한 번에 잘 맞는 솜에 한 벌씩 신뢰를 얻으려 애쓰는 것입니다. 10번째 요점. 그녀는 출구를 연습하다가 당신이 친절하게 대하면 그냥 포기합니다. 문 근처에서의 안무를 보세요.
그녀는 일찍 짐을 싸고 정말 뛰어야 한다고 말하고 반쯤 돌아서서 서 있다가 당신이 작은 친절을 베풀면 물을 건네고 외풍을 감지하고 자리를 옮기고 마지막으로 아껴두었던 이상한 질문을 던질 때 그 작은 순간이 그녀의 보호적인 각본을 방해합니다. 두려움 회피 패턴에서 연습된 출구는 스스로를 진정시키는 계획입니다. 내가 머물고 싶어지기 전에 떠나는 것입니다. 친절함, 특히 부담감이 적고 거래적이지 않은 친절함은 시간을 연장시킨다. 10분이 20분이 되고 좋아 진짜 갈게 라고 말한 후 이야기를 하나 더, 웃음을 한 번 더, 가방을 어깨에서 천천히 한 번 더 밀어낸다. 계속해서 작별 인사를 하지 못하는 것은 우유부단함이 아니다. 말이 너무 위험하게 느껴질 때 신경계가 시간에 반응하는 것이다.